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4년의 경제 전망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래 증권시장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최근에 미국의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잭스 투자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내년에 나타날 7가지 길조라고 할까 이런 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제학적으로도 상당히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고 해서 여러분께 오늘 이거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7가지 길조 하니까 좋은 징조죠. 좋은 예측 자료입니다. 근데 실제로 올해 2023년 한 해 투자자들은 한동안 롤러코스터를 탔죠. 연초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S&P 지수가 20% 이상 상승하고 나스닥은 무려 50% 이상을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이자율,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2023년은 월스트리트에서는 아주 멋진 한 해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S&P 지수를 한번 보시죠. 가운데 보시면은 1년 상승률이 제가 녹화하는 오늘까지는 25.75%였고 옆에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에서도 보시면은 무려 나스닥에서도 상당히 많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50% 이상인데 여러분 투자자들이 1년 동안에 50% 수익 얻었으면은 대성공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걸 결과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나스닥의 지수만 갖고 있어도 50% 이상 수익을 남겼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계기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2022년에는 S&P가 한 20% 이상 하락한 후에 23년 초에는 별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세주가 나타났죠. 누구였습니까? AI였죠. AI. 인공지능의 혁명에 힘입어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AI란 말이 나온 것은 10년 이상 지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건 뭐였습니까? 챗 GPT였죠. 이게 모든 걸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장의 두려움을 다 잠재우고 앞에 보신 대로 S&P나 또 나스닥에서 이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 2024년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온 지표를 보면은 상당히 좋은 길조가 있는데 잭스 투자연구소에서는 7가지 길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월스트리트는 또 다른 상승세를 견조하게 보일 것 같다. 왜 그러느냐? 인플레이션이 2023년의 키워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2% 내외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 물가지수는 당연히 페드 연방준비은행을 기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서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페드의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시장에 앞서가는 미국의 국채시장의 국채금리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10년 만기 국채가 이미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고용시장도 사상 최고의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도 증가하고 소비가 살아나고 또 기업의 강력한 이익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진정되고 이자율 또 노동시장의 견조함 이렇게 되면은 증시에서 상승 요인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에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냐, 국채 이자율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V자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확 떨어져 있죠.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요인은 뭐겠습니까? 결국 증거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6조 달러 이상 된다는 것이죠. 은행의 단기성 예금에 들어있는 것들이 거의 6조 달러가 되는데 이런 자금들은 단기 금리가 내려가면은 대부분 이제 약간 위험도가 높은 주식시장으로 투자자들이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4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초, 24년 초에 약간의 하락세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은 올해 23년 말에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S&P 500은 내년 연말에는 거의 한 5,400대, 약 13%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낙관은 금물이죠. 항상 불확실한 요인이 있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뭐냐?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었죠. Magnificent Seven, 잘 나가는 7개 IT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23년에 너무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S&P 500 가중치의 거의 30%를 차지하는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23년에 이 7개 기업의 상승률이 50%에서 무려 240%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죠. 그래서 24년 초에는 이 기업들이 약간 지체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은 주가 수익 배율을 많이 봅니다. PER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PER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그니피선트 세븐의 주가는 약간 연초에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AI 혁명이 이끌고 나는 이런 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24년에는 이 세 번째 길조가 오히려 소형주가 더 선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금리에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억 달러나 20억 달러 수준의 작은 기업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황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지수가 러셀이 있죠. 러셀 2000 ETF로는 IWM이라고 하는 건데 2022년 초에서 23년 10월까지는 이 IWM이 무려 25%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옴에 따라서 10월 이후에 무려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올 때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많은 자료가 있죠. 여러분 그림에서 한번 보시죠. 가운데가 이제 이 시점에서의 금리가 내려오는 변화인데 그 전하고 그 후에 이 작은 기업과 대기업의 주가의 상승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죠. 어때요? 금리가 내려올 때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나게 되죠. 이것도 이제 내년에 투자에 참고하실 사항입니다. 네 번째 또 하나의 징조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아마 2024년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공지능의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의 양극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AI 양극화가 될 거예요. 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용하고 활용하는 일반 소비자, 기업,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엄청나게 큰 양극화가 나타날 겁니다. 이에 따라서 AI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따라서 로봇과 AI 분야의 성장이 많이
병약 관악이 예측되는 상황이죠. HX 연구소는 이럴 경우에 뭘 권하고 있느냐? AI와 로봇에 집중되어 있는 EFT를 권하고 있네요. 보츠라는 EFT네요. BOTJ. 이것은 로봇 공학,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된 선진국가의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기업들은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23년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을 나타낼 수가 있죠. 이 보츠가 2023년에 얼마나 상승했느냐를 보시면은 연초에는 쭉 내려가다가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연말 들어서 한 40% 가까이 올라왔네요. 그렇지만은 내년에도 인공지능의 혁명이 더 확산된다면은 반드시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또 하나의 길조는 유가는 상당히 안정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대체로 경제가 좋아지면 유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너무나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오페크가 원유를 감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요즘은 미국의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하루에 거의 50%나 더 많은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는 중동 산유국들에서 유가 시장이 좌우됐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년에 유가는 50달러, 60달러 내외에서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중동에 무슨 지정학적 불안이 있거나 이러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음 여섯 번째 길조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금리 목표는 5.25에서 5.55 이 사이에 있었는데 2024년에는 4%대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연준이 과거의 매파 강력한 금리 인상 주도하는 이런 위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서 비둘기파로 바뀌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하는 추세에서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금리가 인하될 때는 경제학의 ABC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의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당연히 증권시장에도 좋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여섯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길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는 많은 지표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내년에는 불황은 없을 거라는 거죠. 올해 23년이 시작될 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GDP가 3분기에는 무려 5.2%나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세요. 엄청나게 뛰었죠. 그런데 이런 추세는 물론 5%는 지속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가능성은 극히 적고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도 너무나 많아요. 앞에 말씀드린 요인도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금리가 하락되고 그 연준이 비둘기파가 주도하고 있고 또 노동시장에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견조한 실적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AI로 인한 생산성의 붐 그리고 내년엔 또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2024년은 이제 경기 침체를 가져올 그런 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7가지 길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중요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나 7가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대체로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내년에도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증권시장은 항상 불안 요인이 있어요. 지정학적인 사건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것처럼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이 어디서 발생할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은 항상 변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비행기 좌석처럼 시트벨트를 단단히 매시고 항상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지켜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